오늘도 약간 도움될 만한 소식들이 있어가지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첫 번째로는 스파크 토큰, 즉 플레어 토큰의 에어드랍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바이낸스가 1월 9일 정도 해가지고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그리고 바이낸스에 이어서 추가적으로다가 1월 9일부터 2주 안에 스파크 토큰, 플레어 토큰을 에어드랍할 거래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OKX부터 시작해가지고 넥소, 큐코인, 한국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거래소들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1월 9일 이후부터 2주 내에 15%죠. 15% 먼저 드랍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주게 되는 것일까요? 그걸로 치킨이나 한 마리 사서 뜯던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단 다시 한번 천천히 내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한국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국내 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 그리고 여기 코빗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코빗 혹은 바이낸스 몇몇 분들은 넥소를 통해 가지고 에어드랍을 신청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넥소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암호화폐 영상 시간 동안에 잠깐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랜딩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면서 다음은 넥소 차례다라는 소문들이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소문만 일단 돌고 있다라는 것 참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는 친 리플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이 이야기합니다. 잘하면 내년 3월 내에 약식 판결이 나오게 될 수 있겠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필요한데, 자, 일단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약식 판결에 대한 동의 문제, 전문가 의의 제기, 그리고 하위 테스트 관련된 질의 응답에 대한 SEC 봉인 자료 등 세 가지 미결 문제들이 얽혀 있는데 판사가 약식 판결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바로 SEC의 자료 봉인을 해제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전문가 이의 제기 문제의 경우 판사가 약식 판결에서 이를 참고하지 않기로 한다면은 더 복잡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약식 판결 외에 별도 판결은 필요 없을 것이고 내년 3월 31일까지 약식 판결이 종결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얽혀있는 소송인데요. 제레미 호건 변호사도 이야기를 했듯이 여러 가지 사항 중에 일부분만 약식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리플사가 승리하지 않더라도 지금부터라도 XRP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얻어낼 수만 있다라면은 리플사 쪽에서는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는 있겠죠. 100%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리플사는 타격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LBRY 얼마 전에 리플사와 비슷한 건이다라고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었으나 전문가들은 비슷하지 않다라고 했었던 이 건 LBRY 같은 경우는 SEC에게 결국 패소를 당했는데요. 패소하고 나서 이 회사가 사라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씁쓸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패소 영향 때문에 돈이 없다라고 합니다. SEC가 벌금을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회사가 결국 SEC에 대한 벌금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또한 SEC에 비공개로 제공한 모든 정보들이 까발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LBRY는 유지되기 힘들 것이다 라면서 한마디로 작별 인사를 남긴 거죠. 그만큼 SEC에게 패소를 하게 되면 돈이 몽땅 빨려가지고 힘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SEC도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질질 끄는 것이죠. 아주 악랄한 놈인데 기업 하나를 날려버린 SEC와 게리 겐슬러,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은 또 일자리도 다 잃어버리게 되겠죠. 여러 가지로 나쁜 놈들입니다. SEC. 그런 의미에서 리플사가 꼭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최악의 경우 리플사가 패소를 한다 할지라도 리플사는 부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사라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겠죠. 한편 리플사 같은 경우는 투자도 이어서 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마켓메이커 회사인 키록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달이 바뀌게 되면은 일어나는 행사가 있죠. 10억 개씩 에스크로에서 물량이 풀려 나오게 되는데 과거 같은 경우는 9억 개를 다시 묶고 1억 개를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3억 개를 활용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바이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얼추 아다리가 맞춰지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모건크릭 CEO 같은 경우는 에이다 및 XRP를 선호하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리플사가 XRP 물량을 많이 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XRP가 들고 있는 전체 XRP 물량이 50%가 이제 안 된다라고 하죠. 노드에 이어서 계속해서 물량의 탈중앙화도 쭉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간추린 소식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토마토밭 좀 도와주자,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댓글 및 좋아요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